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 자, 6회 여섯 번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33쪽을 한번 보세요. 33쪽 마지막 문제를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을 하려다가 긴가민가 내가 써놓은 그 풀이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렸거든? 근데 이게 이런 거 필요 없는 거를 좀 써놨어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때 약간 졸면서 풀이를 써놓는 바람에 오히려 이게 더 오해가 돼서 풀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반응 후 남은 기체가 얼만큼이냐. 남은 기체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쪽은 반응한 기체, 이쪽은 반응한 기체죠.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요쪽 보세요. 수소하고 질소가 반응할 때 요거를 참고하시면 너무 좋아요. 반응할 때 1대 3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소가 먼저 나왔으니까 자, 수소와 질소를 이렇게 세로로 써주고 그러면 수소가 3이고 질소가 1이라는 거야. 3대 1이라는 거야. 비율이.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로 가볼게요. 3대 1이야. 자, A 기체에서는 보면 얘가 3이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얼만큼 반응해요? 비율이 1이어야 되니까 얘 다 못 쓰고 3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3. 됐죠? 그 다음에 얘 볼게요. B 볼게요. B. B에서 얘가 18이면 얘는 6만 반응했다는 거예요. 12에서 6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27이면 얘가 9반응. 얘 전체 다 반응했죠. 그 다음에 얘는요,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비율이 1이면 얘가 3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18, 이렇게 36을 다 반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남는지 이제 요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A점에서는 수소가 남았죠. 남은 게 아니라 모두 반응하는 건 수소죠, 수소. 고치세요. 자, D점에서 모두 반응 거. 동그라미 해놓은 게 모두 반응한 거예요. 질소죠, 질소. 자, 그 다음에 B점에서는요, 반응 후에, 아니죠. 맞네요, 맞네요. 질소기체. 왜 그래? 질소기체가 6mm가 남는 거 맞죠? 그래서 D는 맞다. 자, 암모니아 기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거 C점이죠. 얘는 다 반응했잖아요. 27하고 9하고 수소랑 질소가 이만큼 반응한 거는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는 게 없어. 남는 기체가 없어요. 다 반응했어요. 그래서 디귿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좀 수업을 했고요. 저기 새로운 거를 하고 나서 이쪽에 하고 나서 자, 페이지 35쪽하고 37쪽은요. 숙제였죠. 요것도 숙제였고 뭐 숙제는 엄청 많았는데 요거는 답지로 체크합니다. 그냥 답지로 해도 기본 문제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5, 37이 아니고 35부터 37이네요. 35, 36, 37. 요렇게는요, 좀, 답지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은근히 외울 게 많았어요. 자, 외울 거 많은 부분에 조금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자, 여기는 38쪽으로 갔어요. 이제 외울 거는 외워라. 이렇게 선생님이 써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출입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발열이 있고, 자, 여기 잠깐 쓸게요. 발열이 있고요. 흡열이 있어요. 흡혈이 아니고 흡열이에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열의 방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열의 흡수라고 하고요. 비슷하죠? 자, 그래가지고 옳은 것은 5번이에요. 나무가 연소하면 당연히 열 에너지, 빛 에너지 방출한다. 그리고서 우리가 또 챙겨야 될 게 뭐냐? 이런 거 다 챙겨야 됩니다.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하죠. 출입합니다. 틀린 거 체크하시고. 자, 에너지,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방출하죠. 그러면 높아진다. 보이나요? 높아진다라고 쓰세요. 높아진다. 자, 여기 쓰세요. 요거 쓰세요. 높아진다. 크게 나와 있죠? 자,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쓰세요. 틀린 거 다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전기분해는 하면 분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그리고요. 그리고 흡열 반응입니다. 흡수, 흡열. 이렇게 정답은 5번이고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발열 반응이라고 하죠. 자, 식물의 광합성은요. 이거 광합성이라는 거는 열 에너지가요.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열 에너지가 분해해서 그쵸? 쓰세요. 분해해가지고 뭐가 돼요? 양분이 되는 거죠. 양분이 되는 거죠. 분해해가지고. 자, 분해가 들어가면 뭐라고? 분해가 들어가면 흡열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 암모늄 들어가잖아요. 흡열이 많더라고요. 암모늄 들어가면 흡열. 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염산 수산화 나트륨. 이거는요.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고 요거는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입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고 나왔어요.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고 우리 학습지 했던 그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발열 반응입니다. 산과 염기는 발열 반응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계속 외우셔야 돼요. 자, 외울 게 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철이 녹쓰는 반응, 발열 반응인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찾으래요. 흡열 반응을 찾으래요. 근데 이거 이제 외워야 되잖아. 이제 하나 팁을 알려줄게요. 녹슨 철은 뜨겁다. 철이 녹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가로에 해서 그냥 외우는 방법이에요. 철이 녹슨다?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든 물에 있는 물에 닿으면 더 철이 잘 녹슬거든. 철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뜨거운 색깔이잖아. 그렇게 외우세요. 녹슨 철은 뜨겁다. 뜨거운 색깔, 갈색. 자, 소금물. 소금과 물. 소금물은 바닷물을 연상시키세요. 바닷물. 차갑지. 흡열 반응. 차가우니까. 자, 뜨거우니까 발열 반응, 차가우니까 흡열 반응. 자, 나머지는 외우세요. 요것만 개발했어요. 선생님이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외우게 할까? 자, 산화칼슘하고 물은 발열 반응이고요. 암모늄은 선생님이 흡열 반응 쪽이 많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에 열을 가할 때, 이거 굉장히 특이한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자, 탄산수소 나트륨에 열을 가하면, 이게 빵을 생각하면 돼요. 탄산수소 나트륨. 이게 아마 선생님 정확하진 않은데 그 누룩이라고 하는데 베이킹 소다. 아, 여기 쓰세요. 베이킹 소다. 이건 맞는 거예요. 베이킹 소다거든요. 소다. 어머, 다라고 써야 되는데 뭐하니? 다. 베이킹 소다를 넣고 막 밀가루를 반죽해. 그러면은 그 안에 효소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효소가 부풀어요. 그래서 빵빵하게 반죽이 싹 이게 따끈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죽이 부풀어요. 그리고서는 열을 가한다는 거 뭐야? 어? 열을 가한다. 이거 그거 떠오르지 않니?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를 합니다. 프라이어에다가 프라이어에다가 탁 열을 해요. 근데 이게 이 프라이어, 어머, 정정합니다. 프라이어까진 아니야. 그냥 상온에서 해야 돼. 이거 지금 반죽 얘기하는 겁니다. 상온. 자, 반죽하는 거예요. 지금 반죽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부풀죠. 부풀어요. 근데 여기서 분해가 일어나요. 분해. 효소가 생기는 게 분해거든요. 분해. 그 앞에 사진에 빵 나온 거 있었어요. 그래서 분해는 흡열 반응이다. 계속 그렇게 했죠. 분해가 나오면 흡열 반응이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정답입니다. 이거 답을 맞췄냐 안 맞췄냐 이것만 하고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답을 맞추고 나서 정확하게 이거를 알고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풀이까지 자세하게 꼭꼭 잘 들어주세요.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금속이 녹슬어. 어머머머. 철이 녹슨 철은 뜨겁다. 했잖아. 그럼 뭐야? 이게 딱 떠올라야 돼. 발열 반응, 방출하는 겁니다. 발열, 방출. 뭐 요런 용어들과 친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죠. 흡수하지 않아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출입이 없기는 있지. 그 다음에 냉각 기온 떨어지는 거죠. 활용할 수 없죠. 이거는 없다. 보이나 모르겠네. 조금 더 크게 키워볼까요? 좀 흐립니다. 선생님이 봤을 땐 잘 그나마 보이는데 안 보이면은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금 석고붕대가 굳을 때 있잖아. 나는 이제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없어. 붕대, 이거 석고붕대가 이거 깁스라고 하죠. 깁스. 근데 이거 뜨겁대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향이 같다. 이 에너지가 방출돼서 뜨거워진다. 그런 똑같은 겁니다. 자,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얘가 메테인이에요. 자, 연소하면 산소랑 붙죠. 산소랑. 메테인이랑 산소랑. 그러면 연소니까 당연히 발열이겠지. 연소. 연소는 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에너지 흡수 아니죠. 방출이죠. 주변 온도 높아지고, 그래 사람이 호흡할 때 뜨끈한 입김이 막 나오지. 수증기가 팍 나오잖아. 이게 방출이지, 방출. 이게 어디가 냉각이야, 이게. 그치? 이건 당연히 방출입니다. 그 호흡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시험관이 있었어. 묽은 염산에서 산성이죠. 이거 산성입니다. 얘가. 염기성이라고 했지. 얘도 염기성이에요. 이제 얘가 산성인데 두 군데 다 산성인데 얘는 이제 마그네슘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얘는 수소나 나트륨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뭐예요? 산 더하기 염기성이 산성 더하기 염기성이야. 염기성.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이거는 열 난다.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방출 이런 거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흡열 반응 아니고 발열 반응입니다. 자, 안 보이면은 선생님 말을 잘 들으세요. 에너지 방출한다. 맞죠? 그다음 온도계 넣으면 눈금이 왜 내려가? 올라가야지. 그지? 니은만 맞는 거예요. 니은만. 니은만 맞는 거예요. 아, 재밌네요.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을 알아보기 위해서 에너지 출입을 물로 나무판이 탁 있었어. 여기다 물을 쫙 끼얹었어. 물을 이렇게 끼얹은 다음에 이제 삼각 플라스크. 어머나. 삼각 플라스크 이렇게 생겼으려나?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얘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넣나 봅시다. 수산화, 바륨, 염화, 암모늄 나온 뭐라 그랬는데 흡열 반응이라고 그랬죠. 흡열 반응입니다. 얘 들어가서 흡열이라고 써. 그러면 열을 싹 흡수해. 온도가 내려가지. 완전 얼어버려. 그래서 달라붙는 겁니다. 물이 얼어가지고 거기가 달라붙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지. 자, 산화칼슘하고 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발열이에요. 이거는 같은 결과 아닙니다. 이거는 발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나오고 있죠. 자, 부직포 주머니에 철가루, 쑥가루, 아무튼 뭐 철입니다. 철. 뭐 이런 거를 좀 넣었어요. 이게 아마도 우리 핫팩 만드는 약간 그런 거 같더라고요. 부직포 주머니가 뭐냐면은 부직포는 얘가 공기가 통해. 약간 섬유 재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닐에 싹 쌓여 있다가 이게 이제 부직포 주머니에 철가루 이렇게 넣고 그다음 물 넣고 흔들어. 이제 물 넣고 물도 밀봉은 했지만 물을 넣었으니까 산소가 들어가겠네요. 물 안에 산소 있는 거 알죠? 철가루 산소 반응할 산소. 녹슨 철은 뜨겁다. 갈색으로 불그스름하게 뜨거워진다. 이렇게 그냥 외워. 에너지를 방출하죠. 방출. 주변 온도 높아지죠. 그래서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자, 9번 질산 암모늄이 들어있는 투명 봉지. 암모늄 나왔다. 흡열 반응. 선생님 했죠? 암모늄. 자, 그런데 방출? 이거 틀렸죠? 흡수합니다. 흡수. 나머지는 뭐 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생활. 자, 눈하고요. 염화칼슘은요. 두 개가 이제 그 소금 같은 거 눈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발열 반응이 생겨요. 그러니까 녹는 거야. 열이 나니까 녹는 거예요. 좀 외우세요. 자, 속고붕대 깁스할 때 뜨겁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황산 칼슘이랑 굳으면서 딱 발열이지, 발열. 이것도 당연히 발열이지, 발열. 자, 암모늄 나왔어? 흡열.
냉찜질, 뭐 이런 거죠. 자, 열을 흡수하는 거 디귿밖에 없죠. 괜찮죠? 자, 11번. 자, 이게 5번인데요. 얘만, 냉장고만 이거예요. 나머지는 생각해봐라. 이것도 설명해줬죠. 염화칼슘 제설제. 얘네가 녹이니까. 눈을 녹이려면 발열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된 거. 어렵지 않았고. 자, 두 가지 반응. 소금물, 바닷물. 바닷물은 차갑다. 바닷물은 차가우니까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가스, 아이, 연소 나오면 발열이지, 연소. 뜨끈뜨끈하게. 자, 그래가지고 가는 흡열. 그 다음에 얘도 흡수. 열 에너지 방출. 뭐 다네요, 다. 5번입니다. 다. 기억, 니은, 디귿, 다. 해당합니다. 좀 괜찮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 자, 산화칼슘, 물, 이거를 반응하면은 발열이 일어나. 이거 발열 반응. 좀 외우자.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을 방출합니다.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어, 이게 열에 약하거든.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 다시 불러줄게요, 여기. 자, 여기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 구제역 바이러스 제거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활용하려고 지금 답지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자, 부직포 공기통에 그 산소랑 결합이 돼. 철가루, 뭐, 소금, 뭐, 이런 게 들어있어. 그런데 맨 처음에 왜 밀봉되어 있어? 자, 손난로를 사용하기 전에 철이랑 산소가 반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응해서 따뜻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밀봉하는 겁니다. 다시요. 손난로를 사용하기 전에 내가 원할 때 딱 사용해야 되는데 철가루랑 산소가 반응해가지고 따뜻해지면 이 걔네가 이제 24시간 요 정도 가죠. 길면 40시간 뭐 이렇게 가죠. 그래가지고 비닐봉지로 밀봉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아우, 이게 좀 선생님 책은 좀 더 잘 보이는데 도저히 안 보이면 선생님한테 오세요. 선생님이 조금 더 자, 설명을 듣고 답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암모늄 나왔다. 흡열 반응. 자, 그래가지고 얘네가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물이, 나무판 위에 물이 얼기 때문에 붙는 겁니다. 달라붙는 거예요. 안 보이면 선생님한테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1쪽부터는 숙제 아니에요. 이건 다음에 볼 거예요. 넘겨. 그래서 조금 한참 넘기다 보시면 우리 그 다음 단원으로 들어가요. 48쪽으로 갑니다. 간다. 우리는 간다. 48쪽으로 간다.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도를 또 나갈 겁니다. 여기서 은근히 챙겨야 될 건 많은데 많이 안 어려워요. 자, 여기 기권은 뭐냐면은 공기예요, 공기. 대기라고 부르고 공기라고 부르는데 대기는 큰 공기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대기. 큰 거야. 근데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큰 공기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약 높이가 1000km까지 분포한대요. 그다음에 지표 부근일수록 더 많이 모여 있대. 이제 여러 가지 기체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표 부근에 왜 더 많이 모였냐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중력의 영향. 그래서 80%가 근처에 모여 있다. 대충 요거는 보시면 되고요.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권의 층상 구조라고,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그 기권의 층이 있어요. 층. 그래서 기온이 변화되고 있는데 요거 있죠. 요거 중요하고요. 이 순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 1번, 2번 쓰세요. 요 순서를 일단 외우시고요. 높이는 뭐 대충만 4번인데 왜 이래? 높이는 요런 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기온이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하강합니다.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지표면에 있는 에너지를 적게 받아서 그러고요. 대류가 잘 일어난 대류에다 별표, 기상현상에 별 2개. 날씨죠, 날씨.
이게 왜 그러냐면 대류도 있지만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완전 키포인트예요.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륙권과 성층권 그 사이에 경계에 계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계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자, 얘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요. 자, 엄청 중요한 오존층 별 돼 있죠. 오존층은 O3라고 하는데요. 이게 태양 쪽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져. 자외선. 자외선이 태양열이거든요. 이게 태양열 중에 태양열이라고 쓰세요. 그 일부예요. 그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는데 자외선은 우리 몸에는 별로 안 좋죠. 요런 걸 딱 흡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오존층이 이렇게 큰 높이에 이게 기권인데 기권 중에서 오존층이 아주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지구 표면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으면서 얘가 따끈따끈하면서 뭐 아무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류 없어요. 대기 안정. 그리고 장거리 비행의 항로, 비행기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 정도는 조금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2, 30km쯤에 있대요. 성층권 계면은 다시 얘네 둘 사이의 경계면입니다. 자, 얘는 다시 높이 올라가면 또 하강이에요. 이거 다시 정리해 줄 거예요. 체크는 해놓으세요. 이제 뭐 오존층도 없고요. 자외선 흡수도 없고 아무튼 뭐 지구 표면이랑도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래요. 얘가 또 대류가 일어납니다. 얘가 잘 일어나요. 근데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없어요. 유성, 이렇게 불꽃 내면서 푹 내려 떨어지는 애들 있죠? 푹 이런 거. 이런 거 유성이 나옵니다. 별 중에서. 이거를 무슨 별이라고 하더라? 별똥별이라고 하죠. 아하. 자, 중간권 계면에서 최저 기온.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최저 기온. 이게 영하, 이게 기온이 한 몇 도냐, 이게. 뭐, 반듯하게 긋고 싶었는데, 이게 한 몇 도쯤 되네. 영하 70도. 영하 70도 정도 되겠네요. 자, 중간권 계면이 있고, 여기도 경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열권이 있습니다. 열권. 이거는 이제 올라갈수록 상승해요, 기온이. 공기가 매우 희박해. 공기가 있긴 있어. 기온차 매우 커. 여기 오로라가 드라마에 요즘에 나오던데. 그리고 인공위성 궤도예요. 자, 그 오로라 뭐예요? 오로라. 아, 뭐 생애에서 한번 볼까 말까 한 오로라가 여기에 생긴답니다. 세상에. 아이고야, 나도 보고 싶네. 자, 옆에 설명도 되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자, 이런 거를 왜 가정하는지 모르겠어. 시달데기 없이. 아우, 정말. 자,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잖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는 층. 기온이 떨어지고 있죠.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층.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구분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야 돼요. 자외선을 흡수하고, 이거는 가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실제 오존층은요, 자외선을 흡수해서 기온을 높이거든. 실제로. 그런 오존층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했는데 또 이 말을 왜 써가지고 헷갈리게 그냥.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대기의 조성. 보통 질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산소예요. 난 산소가 제일 많은 줄 알았어. 나 초등학교 때는. 이제 나 중학교 때 이거 알게 됐어요. 똑똑해졌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수증기가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자, 요거 좀 중요하겠죠? 증상구조. 봐봐. 대류가 뭐야, 근데 얘들아? 대류가 뭐냐면은 공기 흐름이야. 공기 순환 써놔요. 공기가 막 순환해. 뭐 환기되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 여기 대류권, 중간권, 대류가 일어나고요. 기상현상, 얘가 수증기 때문에 얘만 있어. 수증기 때문에. 얘만.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써놔. 잠깐 정리할 건데, 요거 이렇게 치우고. 자, 여기다가 기온이라고 하나 써놔요. 여기 이렇게 선을 그시고, 기온. 기온이 어쩐데, 기온이 얘는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편, 올라가는 편, 떨어지는 편, 올라가는 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 다시 봐.
그림 보니까 뭔 일이 있어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데 떨어지는 부분에만 대류가 있다고요. 떨어지는 부분에. 기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류가 있다. 그래서 공기가 순환하면서 시원해진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편하겠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공통점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대류권, 중간권의 공통점, 대류가 일어난다. 이거 챙기시고. 차이점. 대류권은 기상현상이 있고, 중간권은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수증기가 없어서죠. 그냥 없어서인가, 거의 없어서인가? 이거 한 번만 확인할게요.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거의 없다. 거의 없어서 현상은 안 일어난다. 보통 용어 돋보기는 그냥 안 보는데 한 번만 볼게요. 음, 이게 이제 요령이 있는데 대류권 계면, 모시기 계면 이게 좀 많잖아요. 경계되는 면이래요. 계면 이건데 아래층의 이름을 따서 부른대요. 그러니까 아래층 이름을 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잠깐 또 정리해 볼게요. 자,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 대류권 성층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대륙권 아래층 이름 땄다는 거예요. 아래층 이름. 아래층 이름 따서 이렇게 계면 이름을 땄다고. 아래층 이름 땄다고. 이렇게 그 10건 계면은 없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오존층은 O3. 이거는 자외선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한대요. 유성은 이제 타면서 빛을 내는 거 이게 행성 중에서 행성이 오로라 충돌해요. 공기 입자와 잠깐만 방출된 전기를 띤 입자, 전기를 띤 입자가 공기 입자랑 충돌해서 빛을 낸대요. 와, 고위도. 얘들아 고위도가 어디야? 극지방이죠. 극지방. 이렇게 볼록 우리 적도라고 부르죠. 적도는 저위도예요. 적도니까 저위도. 저 비슷하잖아. 저위도. 그 다음에 극지방은 반대로 고위도입니다. 위아래 꼭대기 쪽 가면은 고위도입니다. 아래도 그래요. 자, 그리고 넘어가고 여기 재밌네요. 이거 좀 재밌다. 자, 복사 에너지는요. 복사 에너지 우리 프린트 복사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 밑에 보면은 뭐 열 에너지가 직접 전달된다 뭐 이러는데요. 이거는요, 이게 거의 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 에너지 자체라고 보면 돼요. 열 에너지. 그래가지고 그 복사, 그 열 에너지가 막 전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렇게 화살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느낌이 복사예요, 복사. 복사기도 그걸로 하는 거구나. 그것도 한 거구나. 아무튼. 자, 복사 평형 설명하겠습니다. 자, 평형을 이룬다. 이러면 뭔지 알지? 평형을 이룬다 그러면 같은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랑 약간 열하고 빛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복사 에너지는. 열, 빛 이런 거. 이게 평평하게 에너지가 같다는 거예요. 자, 지구의 복사 평형 보겠습니다. 지구는요, 어, 잠깐만.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자, 그 다음에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다. 이거 잘 끊어야 돼요. 문맥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 일정.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가 나왔어. 근데 바로 튕기는 게 30%, 그다음에 지표에 흡수되는 게 50%, 대기의 대기 중에 있는 게 20%, 요거 두 개 합쳐서 70%. 그래서 흡수량이 70%.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이게. 자, 그다음에 방출되는 것도 거의 70%. 그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지구의 복사 평형. 자, 온실 효과 볼까요? 자, 이거 온실 효과에서 이거 지구 온난화는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랑은 다름이라고 써놓으세요. 다릅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온실 효과는 좀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이제 평형을 이루는 그건데, 어, 지금 봐봐. 지구 표면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원래 여기서 봐봐.
나가야 되잖아. 자, 봐봐. 여기서 정리를 해봐. 얘가 지금 70%로 나가야 되는데 대기 흡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층에 그 지구에서 나온 거를 좀 흡수해. 일부를 흡수한다는 거. 일부를 흡수. 그래서 지표로 다시 이렇게 막 흐름이, 공기 흐름이 대류가 있다며.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겁니다. 높게, 따끈하게. 그래서 지구는 푸르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지구가 푸르게 푸르게, 뭐 꽃도 자라고 막 나무도 생기고, 이렇게 평균 기온이 좀 따끈따끈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온실 기체는요, 이런 거예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건데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기체라고 합니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 자, 지구, 달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아. 그런데 왜 지구는 식물이 자라냐 이거죠. 봐봐. 자, 대기가 없어요, 얘는. 얘가 대기가 있어. 이게 거의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들어왔는데 나가는 거 고스란히 나가는 거야. 그래서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18. 어머나. 그런데 얘는 여기 우리가 대기가 있어. 대기가. 이게 대기가 탁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들어왔어. 이제 나가려고 똑같이 내뿜었는데 평형을 이루니까 원래는 내뿜는 게 맞거든. 그런데 대기에서 잠시 머물러. 그래서 얘가 잠시 머무는 시간을 지연시켜, 열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식물도 자라고 따끈하게 사람도 잘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균 온도가 약 15도. 이만 해도 살만하다. 자,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랑 다르고요. 온실 효과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원인이 뭐냐면 19세기 이후에 19세기가 1850년대 이후 여기도 써 있죠. 이때 산업 활동. 그래가지고 화석 연료, fossil fuel이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 이게 이제 화석이 뭐냐면은 지구 안에서 꺼내는 잠깐만요. 잠깐 쓸게요. 석탄, 석유 이건데 여기 좀 키워보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 그러면 뭐가 배출되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빽빽하게 농도가 진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호흡할 때 어때요? 호흡하면 뜨끈한 바람이 나오죠. 이산화탄소는 좀 뜨끈해. 그래서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빙하 면적 감소하고 만년설 원래 이렇게 극지방에 눈들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막 녹아가지고 북극곰 살 데가 없고, 그치? 기상이변이 생기고, 육지 면적 감소하고, 뭐 이상한 변화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플러스 강의 보도록 하죠. 복사에너지. 자, 태양열 복사에너지. 방출합니다. 다 복사에너지는 방출이야. 둘 다. 방출.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더 많이 방출. 뭐 이렇게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봐봐. 흡수했는데 왜 온도가 상승하냐고. 이게 뭐냐면 복사 에너지 자체가 열이라니까. 열을 흡수했다고. 열을. 열을 흡수를 많이 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열을 많이 뱉어내. 그럼 하강하지. 그리고 이렇게 똑같으면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일정합니다. 자, 위도, 저위도, 적도라고 했지. 저위도, 저자 비슷하다고. 적도 부분. 그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분이 적도죠. 여기가 위도 0도입니다. 0도.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고위도입니다. 고위도. 얘가 가운데가 저위도예요. 지금 이거 지구예요. 저희도 과잉입니다. 에너지가 막 너무 많아. 여기서 이제 복사 그 에너지니까 열이 많아. 그래서 너무 뜨거워. 사람들 다 시커멓고 막 그래요. 에너지가 없어. 얼어 죽겠어요.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요. 지구가 자전, 공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지구 온난화 대책은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자, 온실 기체 배출량 줄이는 이산화탄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죠. 화석 연료 덜 써야 돼요. 알겠죠? 나무 심고 막 푸릇푸릇한 거 막 해야 돼요. 쓰레기 없애고 또 재활용하시고 에너지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 풍력, 태양열, 수력, 지열 에너지 이런 거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에너지 복사는요, 직접 전달되는 이 방법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 열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열.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열. 그 다음에 땅 속에, 화석 연료는 땅 속에 묻혀 있었어요. 석탄 속에, 아까 말은 한번 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챙기면 좋겠고요. 자, 학습지 아세요? 학원에서 해야 될 거, 48, 50, 학습지를 하시고, 요거는 학습지입니다. 학습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굵게 나오네. 요걸로 하자. 자, 그 다음에 학원에서 또 풀어야 되겠어. 49, 51, 선생님한테 답지 받아가세요. 요것도 풀어야 됩니다. 풀기. 요거는 풀기. 자, 그렇다 하면, 그 다음에, 숙제는 어떻게 돼요? 숙제는 52쪽부터 57쪽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밑에 설명에 그 유튜브 이름 밑에 더보기 거기에다가 또 한번 기록을 잘 해놓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수고했습니다. 안녕.